안녕하세요. 텍 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토크 IT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SAP ERP의 ECC 버전에서 S/4HANA 버전으로 컨버전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남에서는 SAP 파트너인 ASPN의 컨버전 프로젝트 관련 핵심 체크 포인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컨버전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파트너사가 가져야 될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공수에 대한 부분일 건데, 사실 컨버전 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이 각 모듈 컨설턴트들이나 개발자의 공수는 부분적이거든요. 풀타임으로 필요로 하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최소화,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고, 프로젝트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테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관된 다음에 기존 프로세스들이 제대로 이관돼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그 기간이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테스트해야 될 대상들을 심플하게 적용해 놓고 집중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최소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ECC2 S/4HANA 컨버전 시 고려해야 될 4가지 분야: 데이터, ABAP,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UI, 이런 4가지 분야별로 어떤 컨버전 체크포인트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그 ECC에서 S/4HANA로 갔을 때 셉9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사항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바뀌는 부분, 회계가 통합된다라든가 아니면 구매처 거래처 마스터가 통합된다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들이 전환이 되려면 사전에 클린징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 클린징 작업을 선행하는 게 가장 많은 버든이 좀 생기고 해야 할 일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밴드 마스터하고 커스텀 마스터도 합쳐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ERP만 쓰는 기업은 요즘 없고 대부분 서드파트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인터페이스가 기존대로 정상적으로 송수신이 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가 고객의 가장 큰 이제 관심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기존의 ECC의 그런 RDB 테이블 구조하고, 네. 그죠? 데이터 구조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ECC에서 S/4HANA로 갈 때 앞선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2가지 포인트가 구매처 거래처 마스터가 BP라고 하는 통합 마스터로 통합된다라는 거 하나랑, 회계 정보들이 엑도카라고 하는 유니버셜 저널이라는 하나의 통합 테이블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테이블들은 그대로 유지는 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테이블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운영되는 테이블들의 기존의 데이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마이그레이션 할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체크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기가 된 부분들은 뭔가 지금 BP 전환을 해야 되는데, FI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 라고 이제 여기서 알람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원인 파악을 하고 기존 데이터? 네, 기존 데이터를 이 시점에서 클렌징 작업을 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선행을 해야 됩니다. 요 단계가 요 녹색이나 그 노란색으로 바뀌지 않으면 컨버전의 매뉴얼한 다음 단계 수행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1차, 2차, 3차의 연습 과정을 거칠 때 1차가 가장 긴 이유는 요 단계를 이제 진행하는. 빨간색 진행 안 된 거, 저거를 파악하는 거는 사람 전문가가 파악하는 거야? 아니면 시스템이 알아서 야, 이거 안 돼 있어 이렇게 지금 해줘요? 얘는 전체적인 모니터링 화면이고요. 각각 눌러보면 원인, 다 나와요? 결과, 리절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알아서? 네, 시스템이 나오고 어떤 해결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합니까?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클린징까지는 하고, 클린징된 데이터로 일치화 시켜주는 거는 시스템이 해주고. 나중에 AI가 발전하면 클렌징하는 것도 어느 정도 AI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인데 제약 조건이 있을 거고요. 저희 대표님의 의견도 그러신 게 이런 과정들을
AI를 통해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뭔가 포인트가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주요 컨선으로 네, 네. 많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AI가 이런 컨버전 같은 거 잘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그럴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의 지금 수준은 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 지금 보시면 일치하지 않는 이유 등은 이제 은행 정보가 다르다, 주소가 네. 잘못됐다, 아니면 고객과 거래처 간의 링크가 잘못됐다 이런 정형화된 한에 따라서 저희가 솔루션 프로그램 정도로 이제 네. 자 이런 문제가 사전에 있으니 사전에 이거 클렌징하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조치를 하면 이런 알람들이 이제 안 뜨게끔 해주는 수준은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 AI나 RPA가를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요. 공수나 효율적인 네, 면에서 도움은 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오상무님은 이제 이런 컨버전 프로젝트 많이 하실 거니까 앞으로도 그거 할 때 AS만의 맞습니다. 컨버전 AI를 잘 학습시켜 놓으면 굉장히 나중에 걔가 많은 걸 해줄 것 같은데요. 거의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기존의 RDB의 데이터 저장 방식이 행 그렇죠? 기반이었는데 네. 하나DB에서는 칼럼. 둘 다 칼럼도 가능한데 가능하죠. 주로 이제 컬럼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DB에서 데이터를 셀렉트를 해서 데이터를 정렬했을 때 기존의 RDB는 행 기준의 인덱스 기준으로 쭉 나래비가 쓰는데 S4하나에서는 그렇죠. 순서가 없어져요. 그렇죠. 예. 어. 순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ECC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S4하나로 왔더니 화면에 레포트 순서가 이상해졌어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예. 네. 그런 소트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서 예, 그런 수정 작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인메모리 기반의 이제 아바 코드 신규 이제 아바 코드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빠른 퍼포먼스 향상을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S4하나에서도 아밥을 쓰고 ECC도 아밥 쓰잖아요. 네, 아밥 그 랭귀 자체는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 예, 네. 똑같은데 어. 인메모리로 가면서 기능들이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옵션 기능 같은 네. 것들이. 그렇다고 기존의 아밥을 못 쓰거나 활용을 못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 신텍스는 똑같은 거네. 신텍스는 똑같습니다. ATC 체크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SAP가 제공하는 표준 툴인데요. 얘는 뭐냐면 ECC에서 S4하나로 갈 때 이렇게 아밥이 바뀌는데 니네 지금의 ECC 코딩 잘못됐어라고 이제 우선순위 1, 2, 3로 네. 레코멘드를 해주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P1이라는 거는 이걸 안 바꾸면 니네 큰일 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1000개 정도 레포팅이 되면 대부분 다 사용 가능한 거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없어지는 것들도 있고 바뀌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꼭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CC의 아밥에서 그 신텍스 중에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펑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 펑션이 이름이 바뀌거나 대체가 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T코드라고 트랜잭션을 가기 위한 단축키인데요. 이런 키들이 S4하나로 가면 못 쓰게 돼요. 오케이.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못 쓰게 되고 이런 T코드들로 전환이 되는데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얘네들을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다 이제 정상 작동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인터페이스 테스트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슈보다는 인터페이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환경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네. 그거는 저희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서드 파티랑 협의돼야 되고 고객사 내에서도 또 인프라팀, 그렇지. 뭐 시스템팀하고 다 일정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또 방화벽 정책, 뭐 보안 정책에 따라서 뭐 하나 요청하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기업들이 사스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사스 같은 경우 어떤가요? 좀 쉽나요? 어떤가요? 사스 같은 경우 API가 잘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스 같은 경우는. 테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큰 네. 문제는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근데 될 것 같고요. 준비 과정이. 네, 준비 과정에서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환경 구성을 하는 것 자체에서 많은 로스 타임이라든가 버든이 생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기존의 이 DB 링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시스템에서 상대편의
어플리케이션 접근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상대편 DB에 바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식을 DB 링크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거는 SAP에서 권장하지는 않죠. 네, 근데, 네. 그런 권장하지 않음에도 ECC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허용이 쓰고 되는 있었던, 부분인데 네. S4하나에서는 제약사항이 훨씬 많아져서 거의 사용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RFC라든가 아니면 뭐 프록시라든가 하는 별도의 방식을 사용하든지 SD라고 하는 스마트 데이터 억세스라고 하는 새로운 DB 링크 개념의 툴이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도 이제 방식을 전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PO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ECC에서 S4하나로 갔을 때 세프위도 사용할 수 있고요. PO리도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세프위를 쓰시는데 여기서 이제 PO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앞선 세션에서 이성원 상무님이 설명하셨던 그 좋아지는 기능들이 여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세프위에서는 그 좋아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군요. 네, 표현하기가. 그렇죠. 예. 구동이나 표현 자체가 이제 PO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개선 사항들이기 때문에 PO리를 그냥 뭐 S4하나 전화하니까 이제 필요하면 쓰겠지의 개념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네. 이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산 쪽에서 MRP라고 하는 걸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세프위에서 쓰는 MRP를 클래식 MRP라고 하고요. PO리에서 쓰는 MRP를 라이브 MRP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클래식 MRP는 제약사항도 많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라이브 MRP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훨씬 더 네네. 현실적인 신뢰성 네.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 그 부분은 PO리에서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스텝을 진행해야지만 이제 결과를 볼 수 있고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PO리에서만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세프위에서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금 쪽에 이제 저희가 하우스뱅크라고 해서 은행 계좌 등록하는 T코드가 있는데 네. 그놈은 이제 S4하나로 넘어가면 세프위에서 이제 안 되고 이제 PO리 또는 NWBC라고 하는 웹 기반의 앱에서만 가능하게끔 그렇게 바뀐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ECC에서 S4 하나로 전환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ECC to S4 하나 컨버전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ECC to S4 하나 컨버전 관련 구체적인 고려 사항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ECC to S4 하나 컨버전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